예, 안녕하세요. 김양편입 수원캠퍼스 원장 윤종현입니다. 오늘 예비 매치고사 결과 리포트 및 100일 파이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00일 파이널 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잘 참고하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0일 파이널 전략 먼저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지난 8월에 봤던 예비 배치고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배치고사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비 배치고사 응시 현황 보시면은 일단 예비 배치고사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3,824명, 수학은 1,473명이 지원했고요. 학사 편입은 이제 748명, 그리고 자연계 수학은 31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편입이 일단 83.3%로 제일 많고 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계가 55.1%로 인문계보다는 약 10% 정도 많습니다. 성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은 일단 인문계 같은 경우는 56.1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45.8, 그리고 자연계 영어 수학을 합치면 49.2.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이 있는데 일반 편입은 상위 30% 같은 경우는 77.5, 그다음에 학사 편입은 7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인문계, 자연계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체 평균이 일반 같은 경우는 56.4, 학사는 54.5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편입은 45.9, 학사 편입은 45.1. 그리고 이제 자연계 영어 플러스 수학은 49.6, 47.6으로 인문계 영어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높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 일반보다는 학사가 좀 점수가 낮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급별 구분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구분해서 보시면 이제 1등급 최상위권 원점수는 87.5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3등급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72.5, 70점. 약간 차이가 2.5 정도 나죠. 그 다음에 중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 기준으로 52.5, 50점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연계 수학을 보시면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 일반 편입 원점수는 80점, 학사 편입은 역시 동일하고요. 중위권도 상위권 먼저 볼게요. 상위권은 60점, 동일하고, 중위권은 40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편입 최상위권은 76.3, 학사 편입은 73.3, 상위권 3등급 60.3, 학사 편입은 58.3, 중위권 5등급 45.5, 학사 편입은 43.5를 나타내고 있어요.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비 배치고사 때 실시했던 모의 지원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기대학을 저희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건국대, 중앙대, 국민대가 순위로 1, 2, 3위를 나타내고 있고, 자연계는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가 일단은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건국대, 중앙대가 인문계, 자연계 이제 탑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가천대, 단국대, 숭실대, 경희대.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서강대, 숭실대, 경희대, 단국대, 이화여대, 가천대.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구분해서 인문계 기준으로 보시면은 역시 1위는 건국대, 그리고 중앙대, 국민대, 한국외대, 한양대 탑5에 있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동국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대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연계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 성균관대 일반 편입 기준이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홍익대가 5위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대부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비슷하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적대별 100일 파이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대별 100일 파이널 전략의 일단 핵심은
첫 번째는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 파이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느냐, 수립하지 않느냐의 관건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기출 분석.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근데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통해서 뭔가 분석된 수업을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내가 혼자 해설집을 보고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 해설집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크게 어떤 실력적인 향상이라든가 성적 향상이 가능하진 않고요.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파이널 수업을 통해서 분석된 기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거를 학습하고 그걸 피드백 받는 게 일단은 성적 향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는 총정리 실력 향상인데, 이제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수업을 이론부터 실전 관계까지 꾸준하게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소화하는 내용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뭔가 이제 소화하려면은 이것도 본인 스스로 정리가 불가능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총정리 수업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쨌든 간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예상을 뭔가 그 학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학습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출 문제를 혼자 풀고 해설집을 보는 게 아니라 기출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한 총정리 수업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실제 나오는 문제를 미리 만나보는, 그게 100일 파이널 전략의 일단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실 부분은 이 부분. 100일 파이널 전략 기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5개 정도의 적중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외대 2020학년도 인문 A 21번 문제인데 기출분석 예상문제 특강하고 적중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건국대에서 역시 2020학년도 인문 21번 문제인데 2019년 배경기식 특강 수업에서 이제 똑같이 출제됐던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논리 완성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 파이널 2019년 논리 완성 B형 파이널 교재 4번 문제에 동일하게 출제됐던 거를 갖고 왔고요. 수학을 볼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24번 문제, 저희 이제 적분법 수업 내용에서 이제 문제가 적중했고, 국민대학교 24번 문제 선형대수, 예, 이것도 이제 적중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기출을 분석하고 총정리를 하고 예상 적중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내용으로서 융합돼야지만 그 파이널 전략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100일 파이널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11월 배치고사입니다. 사실 11월 배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비배치고사를 봤잖아요. 8월 예비배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나서 실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그거를 알려면은 11월 배치고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배치고사를 통해서 학습 플랜을 정확히 완수했는지 확인하는 거, 그 필요성이 11월 배치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11월 배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최종 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최종 원서 지원을 하기 앞서서 내가 지금 어디 대학을 지원해야 될지,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 자료를 자기가 혼자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11월 배치고사 성적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 원서 접수를 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어떤 대학에 원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활용으로 이 11월 배치고사 응시가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는 실제 대학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시험 기간이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배치고사를 보고 나서 그 결과치를 통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실제 시험은 1월에 많이 봅니다. 근데 1월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라는 거를 모르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11월 배치고사에 대해서 나온 결과치, 즉 그거에 대한 분석 자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최종 원서 지원, 최종 합격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11월 배치고사를 보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최종 합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대별 이제 D-100일 파이널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적대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중하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보통적으로 모의고사 50점 미만인데 이 학생들이 꼭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플랜. 지금 중하위권 학생들은 계획 자체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실제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조차도 뭔가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 공부에 대한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으려면 학습 플랜이 제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첫 번째, 이제 D-100일을 남겨놓고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총정리.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그거를 내가 혼자 스스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약점, 그리고 이론부터 응용, 심화, 파이널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업을 활용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실제 합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역시나 중요한 부분, 기출 문제풀이. 실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합격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대학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실. 그 대학에 나왔던 문제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지? 내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석을 할 수가 없죠. 5개년, 10개년 내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 분석은 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을 통해서 다년간의 노하우라던가 다년간에 축적된 자료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능하고 예상도 그거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 플랜, 총정리, 기출문제 분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D-100일 전략에서 탑으로 꼽아놓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 보겠습니다. 중위권.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위권인데 이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 역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지금 부족한 거는 뭐냐? 실전 문제풀이 요령. 실제 이 학생들이 7, 80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풀이에 대한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풀이 요령을 습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뭐냐? 첫 번째, 영역별로 기출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단순하게 내가 맞고 틀리는 거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은 피드백이 중요해요, 사실. 내가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어떤 부분에 대한 심화학습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 이게 가장 크다. 파이널 전략에서 반드시 두 번째 부분을 숙지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와 대학별 기출 유형 파악하는 거죠. 그 주요 대학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제 유형을 알아야죠, 일단 출제 유형. 근데 이 출제 유형도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내가 그냥 읽어보는 거에서 그치면은 실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학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그건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캐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실제 시험 D-100일 파이널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상위 30%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이 학생들이 점검해야 되고 전략으로 세워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들은 이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사실. 꾸준하게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모의고사 기출 중심이 돼야 돼요, 사실.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라던가 학원에서 보는 기출문제 혹은 본인이 그 실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이라던가 또 대학별 실감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는 훈련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권대에 맞는 기출 분석 수업이 필요하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솔직히 단시간 안에 이제 효과를 보기에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섭취하고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냐는 내가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사실. 그 분석 수업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분석 수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상위권대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어떤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올해 나올 거고 이런 거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D-100일 파이널 전략을 세우실 때 상위권대 기출분석 수업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상위권대는 출제 경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는 출제 경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올해 입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또 모르고 이제 그 과거에 대한 기출만 갖고 계속해서 뭔가 학습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들을 버리고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올해 어떤 부분이 나올지, 올해 대체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건지, 올해 어떤 지문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편입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비한 사람과 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합격에 갈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이 세 가지 그 영역에 맞춰가지고 이 세 가지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각각 본인이 어떤 식으로 뭘 핵심을 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D-100일 파이널 전략을 제가 이제 학원에서 종합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왔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계획을 세우는데 전략을 짜는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첫 번째 뭐였나요? 기출이 중요하다. D-100일 파이널 전략의 핵심은 기출이다. 기출과 함께 동반되는 건 예상. 기출과 예상이 함께 가야 되는데 적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적중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과정들을 학원의 수업들은 기출과 예상 문제와 적중 문제에 대해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완벽하게 총정리하고 핵심 유형 파악해서 실제 예상까지 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게 전략의 첫 번째고 이거를 종합반 그 파이널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전략 두 번째는 실정 감각. 실정 감각이 없고서는 현장에서 100%, 120%, 200% 실력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그 종합반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의고사 프로그램입니다. 기출문제 모의고사, 실전 감각 모의고사, 실감 모의고사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건 응시율입니다. 최다 응시율. 최다 응시를 하지 않는 시험과 그냥 혼자 보는 시험은 의미가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시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니까 이 시험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 그 모의고사의 이제 다음 과정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치고사인데 이 배치고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배치고사 30만 명, 누적 응시 인원이 30만 명이에요. 시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응시율입니다. 응시율이 가장 많은 시험 어떤 규모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느냐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성적 분석. 제가 앞에서 아까 얘기하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실제 시험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해요. 그 학습 플랜은 여기 보시면 이 분석 자료에 의해서 그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배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대학을 쓸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여기 많이 뽑으니까 여기 써야겠다. 여기 대학 좋으니까 여기 지원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의 리스트를 뽑기 위해서는 이 배치고사 시험을 통한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배치고사 문제를 통해서 해설 자료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해설 강의, 틀린 문제는 어떤 부분이고 내가 취약한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해결하는 것이 이제 배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인데 모의 지원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100일 파이널 전략할 때 제가 전략 세 번째로 이 부분을 수록했습니다. 네 번째, 모의 지원 서비스 나오네요. 모의 지원 서비스가 뭐냐면은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학과, 국내 유일, 이거는 이제 모든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김영편입학원에서만 하는 서비스인데, 국내 유일하게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지원했을 때 예상되는 자료, 그거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응시율이에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고 어떻게 많은 학생들이 그 모의 지원에 참여하느냐, 이게 첫 번째로 핵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다 지원, 그리고 실제 내가 썼을 때, 그 대학을 지원했을 때 예상되는 경쟁률이 있지 않을까요? 예상되는 경쟁률, 선호하는 학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이 모의 지원 서비스의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지금 경쟁자들은 대체 어떤 성향으로 어떤 학과를 좋아하고 어떤 학과를 기피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로 이 모의 지원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합격 가능성,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합격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 모의 지원의 꽃이 바로 이 합격 가능성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배치 자료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짤 때 이 모의 지원 서비스는 이 파이널 전략 여러분들이 세우실 때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배치고사 모의 지원은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다. 전략 네 번째는 뭐냐면, 전략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네 번째는 이제 1단계를 합격하고 나서, 필기고사를 합격하고 나서의 문제예요. 필기고사를 합격하고 나면 학원에 연락이 옵니다. 학생들이. 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2단계 전형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2단계 전형 비법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2단계는 일단 크게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나눠지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대비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성 요령을 알아야 될 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요령만 갖고서는 합격할 수가 없고, 실제 그 학교나 그 학과에서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답안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미리 예습하거나 학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점되는 부분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실제 이 과정을 이뤄내셔야지만 자기소개서가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된다.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제 종합반에서 파이널 전략 프로그램으로서 2단계 전형 대비 프로그램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면접 대비인데, 면접은 뭐 제일 중요한 게 그 대학에서 그 학과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느냐,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유형 파악이 핵심이에요. 그 유형 파악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중요한 건 기출과 예상. 매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교수님이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또 반면에 올해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답변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의 가장 큰 또 고득점을 받는 거는 순발력입니다. 어떠한 질문,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얘기를 할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야 됩니다. 거기까지 대비하셔야지만 실제 합격할 수 있는데, 종합반에서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전혀 떨지 않게 실제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게 이제 전략 4, D-100일 이제 파이널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략 5에 있는데, 합격 예측 컨설팅.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봤던 기출문제를 저희가 커트라인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 커트라인 방향을 잡고 나서 내가 어디를 써야 될지, 어떤 학과를 써야 될지에 대한 1단계가 작업이 완료되는 거죠. 두 번째, 김영편입학원에서 이제까지 합격했었던 모든 자료,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춰봅니다. 실제 나와 비슷한 학생의 유형의 데이터를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를 컨설팅해서 두 번째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김영편입학원에서 컨설턴트들이 제일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너한테는 이렇게 지원 전략을 수립해 줄게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책을 보고, 단순하게 카페에 있는 자료를 보고,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내가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는 기출 커트라인, 내가 맞는 기출 커트라인과 나와 비슷한 합격자와의 데이터 매칭,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담임 선생님, 바로 편입 컨설턴트의 확실한 전략, 이 세 가지가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냥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려면 일단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종합반 D-100일 파이널 전략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이 기반이 돼서 실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최종 합격을 가르는 핵심 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그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번 파이널 D-100일 결코 여러분들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합격이지만 쉽게 갈 수 있는 합격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